1번은 직접적으로 선택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약간 선택을 고정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2번인데 퀵마스크 모드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펜툴인데 펜툴은 선택만 한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죠. 자, 4번 보정 기능을 사용하는 건데 이건 메뉴를 사용하는 거예요. 셀렉트의 칼라 레인지라는 메뉴를 이용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선택 관련 기능입니다. 그거 말고도 뭐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굵직한 거를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1번 배웠고요. 오늘 이걸 배우지는 않을 거고 선택을 보조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메뉴가 있고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브러쉬하고 지우개 배우고 그러면서 퀵마스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만 따로 선택하려고 하면 이 경우에는 마술봉 사용하셔도 되고 같은 색깔 선택해 주니까 아니면은 빠른 선택 툴 이용하셔도 되겠죠. 저는 그냥 빠른 선택 툴로 할게요. 근데 꼭 하나의 선택 툴만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는 마술봉으로 이 부분 선택해 주고 얼굴 부분이 잘렸어요. 그거는 빠른 선택 툴로 이 부분을 빼야 되니까 Alt키 누르시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선택 반전하셔야 되겠죠? 컨트롤 시프트 I. 사람이 선택이 됐으면 사람을 새로운 레이어로 복사할 거예요. 그 컨트롤 J였죠. 네, 복사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레이어에 그림자 효과를 지정을 해줄 거예요. 자, 드롭 섀도우에서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더블 클릭하셔서 해바라기 선택을 해주세요. 해바라기에서 꽃만 선택하고 싶어요. 마술봉은 톨러런스 이렇게 조절해서 자, 하늘을 선택을 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같은 색이잖아요. 근데 왜 여기만 선택됐냐 하면 이어져 있는 부분만 원래 선택이 돼요. 옵션이 그게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컨티규어스예요. 여기 이웃한 부분만 선택되는 건데 그 선택을 해제를 하시면은 컨트롤 D 선택 해제하시고 이번에 선택해 보면 하늘 다 선택되죠. 그래서 컨티규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요거 하늘 선택하는 거를 마술봉으로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꽃만 필요하니까 빠른 선택 툴로 눌렀다 떼셔도 돼요. 선택을 하겠습니다. 꽃이 선택이 됐으면 컨트롤 C 해서 이 노랑 배경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요 외곽 부분이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페더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셀렉트에 모디파이에 페더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선택의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자, 페더를 선택을 해주시고 한 5 정도 줘볼게요. 5 하고 오케이 하고 컨트롤 C 하고 붙여넣기 하시면 아까랑 다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죠. 근데 이 페더는 GTQ에서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동 툴로 Alt 누르시고 지난 시간에 다 배우신 거죠. 크기 또 조절해 주시고 컨트롤 T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500에 500짜리 이미지 하나 새로 만들어서 원 선택 툴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정경색 클릭하셔서 색깔 원하시는 색깔 선택하시고 Alt 딜리트. 자, 원래는 이렇게 선명하게 색깔이 칠해지잖아요. 근데 자, 취소하시고요. 컨트롤 Alt Z였죠. 취소하시고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페더를 주시면 이제 경계가 부드러워진다 그랬죠. 이 숫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50을 주고 색깔을 칠하면 굉장히 많이 경계가 부드러워졌죠. 이번엔 10 정도 페더 값을 주고 색깔을 칠해보면
아까보다는 덜 부드러워졌죠. 그래서 페더는 이런 효과가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는 기능입니다. 자, 장미 불러오셨으면 마술봉으로 하면 편하겠죠. 줄이신 다음에 이 안쪽이 왜 선택이 되는 것 같으세요? 이게 아까 컨티규어스를 풀어서 그래요. 체크하면 이어져 있는 부분만 선택되니까 정확하게 선택이 되죠. 바깥쪽 배경만. 그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I 선택 반전하시고요. 컨트롤 C 하시고 컨트롤 N으로 새로운 이미지 만들어서 붙여 넣으시면 지금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페더만 이용하지 않고 선택 영역 확장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닫고 아까랑 위치가 똑같아요. Select Modify의 Expand입니다. 누르셔서 5픽셀 정도 확장을 해주고 지금 보이시죠? 5픽셀만큼 선택 영역이 확장이 됐습니다. 페더를 살짝 줄게요. 3픽셀 정도 주고 컨트롤 C 하고 똑같이 새 이미지 만들어서 붙여 넣으시면 아까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장미가 붙여넣기가 됐죠. 그 다음 축소도 한번 해볼게요. 다시 컨트롤 D 하시고 배경 선택하신 다음에 반전하셔서 장미만 선택되도록 하신 다음에 컨트랙트에서 축소해요. 5픽셀만큼 축소하시고 그럼 축소된 게 보이시죠? 똑같이 페더 값 줘볼게요. 페더 3픽셀 하고 컨트롤 C 하고 또 새로운 이미지 만들어서 붙여넣기 해보면 다르죠? 옆에 비교해 보시면요. 요게 확대했을 경우 선택 영역을, 이거는 선택 영역을 축소한 경우 각각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선택 영역 변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시계를 불러오시고 이거 지난 시간에 했었죠. 흰색 부분만 우리 선택하는 거 했었죠. 그때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끌고 와서 원 선택 툴로 이 가이드라인이 교차되는 부분에서 시작하시면은 원을 선택하기가 참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가이드라인 없앨게요. 선택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서 이거 검은색까지 좀 선택하고 싶다. 이걸 좀 확장하고 싶다. 근데 물론 아까 배우신 선택 확장을 이용하셔도 되는데 이번에는 다른 기능으로 한번 요걸 변형을 해볼게요. 깜빡이는 걸. 셀렉트에 가시면은 트랜스폼 셀렉션이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선택 변형이죠.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물론 Shift 누르고 하셔도 되지만 그냥 하셔도 됩니다. 이게 얼핏 우리가 컨트롤 T 클릭했을 때 그 나오는 바운딩 박스랑 똑같아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미지 변형이고요. 이거는 깜빡깜빡이는 선택 영역 변형입니다. 이미지는 그대로 있죠. 완료는 똑같아요. 엔터 치시면 돼요.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이동 툴, 선택 툴 이런 거 안 배웠던 거 살짝씩 보충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까지 배운 거 이용해서 활용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동 툴 먼저 그 옵션 바 안 배웠던 거 설명을 드릴게요. 이동 툴 옵션 바를 보시면은 첫 번째 오토 셀렉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이렇게 레이어를 선택할 때 이렇게 레이어를 클릭해서 선택하죠. 그리고 나서 이동을 하면 방금 전에 선택한 레이어가 이동이 되죠. 요거 선택하면 요게 이동되고. 근데 오토 셀렉트를 누르시면 자동 선택이잖아요. 레이어를 클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 옆에 그룹이 되어 있는데 레이어로 바꾸겠습니다. 자, 오른쪽 잘 보세요. 제가 클릭하면 알아서 자동 선택되죠, 레이어가. 세 개가
완전히 다 이렇게 겹쳐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당연히 맨 위에 거밖에 선택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직접 선택을 하셔야죠. 오토 셀렉트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룹이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폴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폴더는 포토샵에서는 그룹이라고 하는데 너무 레이어가 많을 때 그걸 이렇게 정리해 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해바라기는 그룹에다가 묶어서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은 세 개를 다 선택하신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 팝업 메뉴를 누르시고 New Group from Layers, 지금 선택된 레이어로부터 새로운 그룹을 만들겠다 그 뜻이에요. 예, 클릭하시고 예, OK 누르시면은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앞에 누르시면 이렇게 펼쳐지고 다시 닫아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레이어 굉장히 많을 때 이렇게 닫아 놓으면 레이어 패널이 너무 길지 않고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른 레이어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고 그 다음에 오토 셀렉트를 그룹으로 바꾼 다음에 해바라기를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보세요. 그룹이 선택이 되죠. 그룹 단위로 선택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레이어를 선택하면 당연히 예, 그 레이어가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쇼 트랜스폼 컨트롤스, 이거는 뭐냐면 컨트롤 T 하면 바운딩 박스 생기잖아요. 그런 걸 대체할 수 있는 박스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거 체크하시고 선택된 레이어가 바로 바운딩 박스가 생겨서 컨트롤 T를 안 해도 크기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 내가 크기 조절하는 작업이다 그러면은 체크해 놓고 편하게 하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선택 툴에서 우리가 사각형하고 원형 선택 툴은 했는데 밑에 이 두 개는 안 했잖아요. 둘 다 두께가 1픽셀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가로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는 세로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그룹 밖으로 빼시려면 이렇게 이동하시면 됩니다. 예, 바깥으로. 자, 1픽셀이라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색깔 칠해보면 알 수 있겠죠? 가로도 해볼까요? 1픽셀 가로선이나 세로선이 필요할 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요 앞에 있는 요거는 선택 툴 보시면 다 있는데 Shift하고 Alt 기능만 아시면 돼요. 왜냐하면 선택해서 Alt 키 안 누르고 옵션 바를 눌러서 빼시면 컴퓨터를 껐다 켜도 포토샵을 껐다 켜도 다음에도 계속 적용이 돼요. Alt Shift로 하면 그때만 우리가 단축키 눌렀을 때만 빼기 더하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당황하실 일이 없겠죠. 옵션 바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별로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패더도 마찬가지예요. 선택 툴은 다 패더가 있습니다. 요거는 클릭해서 하는 거라서 아니고요. 요 두 개는 있죠. 지금 옵션 바에 있는 패더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